어쨌든 경찰이 이제 1차 범행이 했을 때, 엘리베이터까지 흉기 들고 쫓아왔을 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변보호 제도가 있었는데 뭐 CCTV도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도 줬다는데 왜 피해자를 사망하는 데까지는 막지 못했을까?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법원에 있어서의 이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경찰은 나름대로 이제 잘 대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자 경찰은 안면 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그 집 근처에 이제 설치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이제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되면 경찰에 경고가 간다든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스마트워치도 피해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피해자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경찰에 반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이 범인이 지금 이제 그 아파트 가스관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알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까지는 지금 체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112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다 누락되는 이 머피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이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파트 6층인데 거기 가스 배관까지 타고 와서 범행을 저지를 줄 누가 알았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첫 번째 범행이 있었고 두 번째 범행을 실행한 거니까 첫 번째 범행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재범 가능성 충분히 다들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신변보호제도에 혹시 허점은 없는 것인가 제도적인 부분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발생했었던 그런 이 스토킹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2024년도에 이제 구미 사건이라든가 2025년도 5월 달에 이천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2025년 5월 동탄에서 납치살인 사건, 이런 등등의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라고 알려진 그 이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갖다가 내린다든지 또는 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기가 위험을 느꼈을 때 누르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경찰에 출동하는 그 시점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어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아주 급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어떤 그 효과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가스관을 타고 올라온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 CCTV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여성이 신변보호장치 즉 스마트워치를 갖다가 반납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반납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 규정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마다 그런 머피의 법칙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끝내 이제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24시간 경호를 할 수는 있는 것인가? 또 경찰 인력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불가능하죠. 사실은 뭐 경찰의 인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인 민간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런 상황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는 거죠. 네.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 계실 거니까 지금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빨리 하루빨리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구속영장만 그러니까 1차 범행을 처음 저질렀을 때 그때 뭐 사건은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발부가 안 됐다면서요. 그때 좀 발부됐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영장 발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장 전담 판사의 독자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영장 신청을 했을 때도 기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영장 신청을 했는데 그걸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해당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어떤 뭐 책임을 진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이 선진국에서는 이 어떤 보복 범죄라든가 이 피해자의 위해와 관련돼서 어떤 그 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해놓고요. 흉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런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영장 전담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규정이 있다든가 어떤 그 사항이 된다면 이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규정을 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판사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아주 그냥 그 무소불위의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도 일천할 수도 있고 자기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불행이 초래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어떤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고 거기에 제도에 더 반영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